이번 시간은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이야말로 상담의 목표에 해당하는 목적을 이루는 단계이죠. 그래서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한 단원,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늘 한 문제 정도는 꼭 이 부분이 아니라도 의사결정의 용어가 들어가는 문제는 늘 한 회차에 한 문제는 나온다라는 것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 푸시다가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그 문제에 나오면은 의사결정은 중요한 거야 라고 길라잡이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결정을 위한 직업정보 수집 그리고 대안선택평가인데요. 결국에는 직업정보를 수집하는 4단계, 바꾸어서 대안개발의 4단계 쓰시오 나옵니다. 나오면은 우리는 분대목수를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을 잘 분류해야 돼요.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할 수는 없으니까 분류해서 구별된 어떤 한 영역의 정보를 대략적으로 탐색하고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완성해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분대목수의 직업을 분류해서 내가 할 대안들을 만들고 다 할 수 없으니까 쳐서 분야를 선정해서 밑에서부터 가지치기를 하는 것.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한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보다가 그랬을 때 가지치기를 해서 열매를 미리 따 주어서 한두 열매가 크고 달게 열리기를 하는 것이 우리 가수원 농사의 핵심이라는 것. 그래서 목록을 줄이고 그리고 정말 몇 개 남지 않은 그 목록에 해당되는 관련 정보들을 정말 확실하게 수집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죠. 대안개발의 4단계는 분대목수이다. 목수하고 가수원하고 연결은 안 되지만 분대목수해서 처음에 분류 그리고 대안을 지시하고 목록을 줄여서 실제로 줄여진 그 해당하는 것만 정보를 수집한다. 2번, 3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업 대안을 만드는 그 단계에서 과제 4가지를 만들고 선택할 때, 이 직업 대안을 만들고 선택할 때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대안들이 많으니까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하는 거야 라고 미리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이 직업들을 평가해서 한 가지를 나중에 알려주고 나중에 한 가지 평가하기 위해서 가치를 매겨 봐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내가 원하던, 내담자가 원하던 선택 조건에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목록들을 한 가지 선택하고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평가하고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를 이용해서 점수, 가중치를 줘서 결국에 제일 높은 점수의 직업을 선택한다라든지 아니면 직업들의 목록을 보고 순서를 매겨서 마지막으로 이 3가지에 대해서 선택 조건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라든지 이런 큰 흐름에 따라 방법은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큰 흐름이 한 가지 선택하기야. 그래서 우리 한번 평가해 볼까? 거기에서 평가 정말 정확하게 할 것을 한 가지 고르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선택 조건에 이르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 처음 보는 부분이라서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봤는데 사실은 외우려고만 해도 이 준비하고 이것 자체가 3번째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한두 번 작성해 보시면 그래도 수월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3번째입니다. 2번째네요. 직업 정보 활용의 원리입니다. 바로 패터슨이 제시했는데요.
페터슨은 이 내용을 제시했기 때문에 페터슨의 직업정보 활용의 원칙, 원리 나오면은 이 4가지를 써 주셔야 됩니다. 뭐냐면은요, 당연히 내담자 입장에서 필요할 때 제공해 줍니다.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데 이것도 도움돼, 저것도 도움돼 하면은요, 내담자는 받은 것이 소중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고 활용할 줄도 모른다라는 거죠. 정보는 적시적소에 제공되지 않으면 정보가 아니라 쓰레기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 제가 동네 아줌마들에게 우스개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저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직업상담 강의하는 이제 저희니까 뭐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데요. 실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해도 엄마인 제가 좋아하는 그것을 질려버리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왠 줄 아세요? 너무 사랑이 많다라고 아름답게 포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뭘 좋아하면은요, 단계에 맞게 밀당을 해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거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찾지도 않는, 원하지도 않을 때 2단계, 3단계, 저는 사다 보니까 이까지 필요할 거야 하면서 집에 10단계까지 모든 것을 딱 준비해 놓는 순간 아이가 질려 보이고 1단계일 때 10단계의 그 어떤 것을 보면은 이것은 1단계와 10단계 전혀 연관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 잘못했다가 저까지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좀 흥미를 보이는 것도 금세 흥미를 뚝 떨어뜨리게 된다라는 거죠. 왜요? 물론 저의 변명을 위해서 사랑이 넘쳐서라고 얘기했지만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담자 아이가 필요하고 원할 때 사달라고 할 때도 바로 사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교재 끝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줘야 되는데 오 이거 하면서 제가 쭉 다 해주는 것. 내담자도 아이와 마찬가지라는 것 참고하시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째, 그래서 필요로 할 때 자립심, 독립심 스스로 찾는 능력, 상담, 이런 일이 있을 때 계속 상담을 하러 오게 의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렇게 했어 해서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스스로 얻도록 격려,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즉,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내담자 스스로 얻도록 격려해줘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직업 정보를요. 3번째, 직업과 일에 대한 내담자의 감정과 태도를 이해하는 모든 과정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말인 즉슨 상담자와 내담자가 그만큼 관계가 편안해야 돼, 좋아야 해 라는 것이죠. 관계가 좋아야 내담자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느낌점이라든지 배워 학습해서 얻어가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담자가 불편해, 뭔가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평가당할 것 같아 하면은 말 안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담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라는 다른 말이기도 하고요. 4번째, 내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정보가 조작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됩니다. 직업 정보를 구해왔는데 내담자가 이렇게 웃어요. 그러면 내담자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이거 뭐 잘못 해가지고 왔나 보다. 좀 유치한가? 아니면은 뭐에 맞지 않는가 보다. 적합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영향을 이미 확 미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찾지 않게 되던가 아니면 아직 1단계밖에 안 했는데 호응 격려해 준답시고 우와 어떻게 이거 찾으셨어요? 하면서 저처럼 또 오버 액션을 하면은 내담자가 아직 실제로 직업 정보를 구해까지 가는 단계가 5단계인데 1단계에서 착각 이 정도 하면 되는구나 내가 잘했구나 하고 멈춰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바로 내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정보가 조작되지 않도록 잘 상담사가 비언어적,
언어적 행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으면 이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언제 필요할 때 제공한다. 두 번째, 출처를 알려준 후 스스로 찾도록 하는데 도저히 모르면 어디 가시면 이런 거 정보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검색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등의 출처를 알려준 후 내담자 스스로 찾도록 격려하고요. 세 번째, 이런 모든 과정에서 앞에 직업과 일에 대한 내담자의 감정과 태도가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내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어떻게 해요? 정보가 조작되지 않도록 이 정보 활용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쓰라, 네 가지 쓰라 다 나오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잘 정리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에는요, 우리 피터슨의 직업정보 활용의 원칙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렌의 하객진 기법이라고 해서 제가 필기 때 종종 말했었는데요. 바로 합리적인 유형과 직관적인 유형과 의존적인 유형, 내담자의 진로 의사결정 패턴, 그 유형을 구분해 놓았다라는 거죠. 합리적인 것이야 당연히 논리적이고 뭔가 올바른 것, 이렇게 생각되는 것 맞습니다. 이성적으로 하는 것, 판단하는 것. 여하튼 정보를 수집하고 단계별로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시간을 갖고 주의 깊게 생각하는 유형, 논리적인 유형,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는 유형, 이렇게 이성적이고 좋은 거 쓰시면 다 맞게 해줄 것이고요. 직관적인 유형도 건강한 유형이라고 덧붙이면서 욕구에 따른 빠른 의사결정을 한다. 빠른 의사결정 자체가 의사결정을 우유부단해서 미루거나 무결단성으로 미루거나 완벽 지향 때문에 또 못하거나 여러 가지 빨리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이미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 건강한 패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즉각적으로 하는데,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즉각적인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이성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판단을 내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문구를 보고도 그럼 나쁜 거 아니야? 하지만은요, 우리 예술계나 감각이 필요한 곳에 가면은 직관적으로 탁 고르면 틀려뜨기 보다가 맞는 경우 더 많고요. 직관적으로 싹 그려서 명작이 나오는 경우 더 많고요. 창작 쪽에 가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기출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특히 언어 영역, 외국어 영역 같이 이 언어 감각도요, 시험 문제 풀 때 이거 딱 보면 답이잖아. 왜? 이거 답인 줄 몰라? 설명은 못하지만 딱 보면은 그 언어적인 감각으로 직관적으로 답을 골라내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직관은 타고날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길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테리어, 갑자기 오늘 인테리어 얘기 자꾸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센스 같은 거요, 많이 본 사람, 그리고 의상 잡지 많이 본 사람 당연히 옷 더 잘 고르죠. 그런 직관력이 높아진다라는 것. 그래서 건강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안 건강한 의존적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객진 해서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학의진 해서 학의직 잘 쓰셔야 됩니다. 저희 발음 하객진 자꾸 이순신 장군 생각하면서 제가 말을 해서 발음이 비슷한 듯 틀렸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도 용어만 연상만 하시고 꼭 합리, 의존, 직관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존적 유형은요, 개인적 책임을 부정해요. 왜? 내가 이거 너 때문이다 라고 말해야 편하고 내 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의사결정을 또 미루게 되는 유형을 바로 의존적 유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로 책임을 돌리는 경향으로 건강하지 못한 패턴이다, 유형이다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시험에 나올까요?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제가 예상 문제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겔라트의 직업 의사결정 과정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8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해서 8점으로 나왔었는데 8개 무조건 처음부터 다 씹어먹어버릴 거야 하면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8점이라는 것은 8단계의 8점이라는 것은 3개 쓰면 3점 준다, 4개 쓰면 4점 준다 이니까 외울 수 있는 거 3개, 4개 구축해 놓고 앞뒤로 살을 붙여서 시험 전까지 3점, 4점, 5점, 8점 가시는 거지. 처음부터 목적의식, 정보수집, 대안열거, 대안에 뭐였더라? 이러면서 하시면은 내일 되면 또 잊어버리고 모레 되면 또 잊어버리고 아우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자괴감만 생긴다라는 것. 무조건 쉽게 가셔야 돼요. 어떻게 처음에는 목적이 뭔지 목적의식을 하고 대안들, 정보수집도 쉬우니까 정보수집 가고요. 저는 대안을 한 개가 세트해서 대안열거 하나 가고 대안들에 대한 가치평가도 어려우시면 의사결정에서 1, 2, 3, 4 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의사결정한 것을 평가해 보겠다 이러면은 8점 중에 5점 맞는 거예요. 여러분 100점 맞는 시험 아니니까 100점 중에 60점 가는 것도 이런 단계입니다. 문제들이 있으면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해도 되는 문제부터 안 봐도 에너지를 많이 안 써도 좀 외워지는 것부터 기본적으로 30점 확실하게 다지기 하시고 좀 익숙한 문제들을 중간중간 확실히 하시면 한 페이지에 쉬운 거 하나 이건 조금만 더 하면 돼. 이거는 뭐지? 해서 적절하게 페이지를 넘겨가실 때 내가 이거 그래도 좀 외워지는 것이 더 많구나 하면서 속도감이 붙는 것 같은 착각이라도 하시면서 공부할 맛이 난다라는 거죠. 한 문제 한 문제에 중요도도 없고 잘 외워지는 거 안 외워지는 것도 없이 무조건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한 문제씩 채워져 나가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 문제가 앞머리 상담에서만 다 나옵니까? 아니에요. 150선을 기준으로 골고루 여기서 저기서 한 문제가 나오지 한 페이지에서 5문제 다 나올 리 절대 없으니까 한 페이지에서 2개씩 해서 다시 하나씩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겔라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목적의식, 정보수집, 대안열거, 그리고 의사결정. 그 다음 날은 의사결정한 거 평가 및 재투입한다고 했죠? 의사결정하기 전에 뭐 하면 좋아요? 가치평가를 하면 좋겠네요. 가치평가, 의사결정, 그리고 평가 및 재투입. 평가만 안 되면 평가라도. 의사결정하기 전에 뭐 한다고요? 가치를 평가, 의사결정, 그리고 평가. 그럼 뒤에 벌써 3개가 한 덩이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앞에도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뭐 어떤 정보를 수집할 건지 목적의식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들의 대안을 열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 한 덩이, 뒤에 한 덩이, 중간에 이제 마지막에 대안이 나왔으니까 대안을 첫머리로 잡으시고 열거된 대안을 어떻게 해요? 한 개 한 개 결과를 예측해 보는 거죠. 그래서 대안의 결과 예측이 나오고 예측한 대안들이 정말 실현 가능한가? 한번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머리 하나, 그리고 내가 끝에 거 하나 했고 대안까지 마무리됐을 때 이 8점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조금 너무 힘드실 때는 너무 전공법으로 가지 마시고 오른쪽으로도 한번 돌아보시고 왼쪽으로도 한번 돌아보시고 먼저 올라갔다 내려가 보시면서 이 전체를 하나로 통합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챕터 4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